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년 26년 사관은 이 아래기를 풍원 부원군 유성룡은 간사한 자질에다가 간교한 지혜로 명성과 벼슬을 도둑질하여 사람을 해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을 속여도 세상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평생 심술입니다. 정권을 잡은 이래로 붕당을 결성하여 국사를 그르치고 사사로이 행하여 백성을 괴롭힌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철이 악한 짓을 제멋대로 할 때에 우성정과 이성중은 성룡의 신복으로서 간사한 정철에게 붙어서 사대부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지금까지 화가 계속되는 것은 모두 성룡이 남몰래 사조한 것입니다. 공론이 이미 반론된 뒤에는 성룡은 성정과 성중 두 사람이 탄핵당한 것을 분하게 여겨 감정을 품고 늘 원망하여 마침내 사류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을 거슬리는 자는 원수처럼 배척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는 진출이 남보다 늦을까 염려하니 불량한 무리들이 그림자처럼 성룡의 문에 붙어 조정을 시끄럽게 하고 사론을 분열시켜 남북의 설이 또 세상에 떠돌고 있는데 이는 실로 성령이 그 시초를 만든 것입니다. 외적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모두 아는 일인데 성령은 대신으로서 맨 먼저 화친을 주장하고 호택이 나왔을 때 기미책을 힘써 주장하여 드디어 16경과 서로 표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 외적을 보응하는 칙서 내용에 조선에서 일본을 봉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온 나라 백성이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듣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룡은 조정의 의논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 일을 깊이 숨겨 대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황신이 떠나간 뒤에 대관이 비로소 듣고 논하였으니 그의 조정을 멸시하고 기탄 없는 짓을 함이 극심합니다. 지난해 외적이 서울에 다가왔는데도 오히려 화친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비비안사에서 큰 소리를 치니 유영경이 앉아있다가 분이 나서 일어나 말하기를 전에라도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오늘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하니 성령이 문득 성을 내미어 영공의 비석에는 화친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써야 하겠다 하였으니 그의 방자한 짓에 대해 누가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소은궁의 말을 빌리자면 사일을 고치시켜 자기 뜻을 멋대로 시행하려고 하자 김응남이 혼자 차자를 올려 그의 부당함을 진술하였는데 성령이 도리어 회개하기를 신과 김응남의 의견이 별로 다른 것이 없다 하였으니 간사함을 숨기고 상을 속인 죄가 또한 극심합니다. 끝내 사기를 저하여 천하의 대사를 망쳤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의 죄인입니다. 양경리가 외적을 토벌하는 데 뜻을 두어 화친을 주장하는 성룡을 현저하게 비난하였으므로 성룡은 늘 유감을 품었는데 경리가 참소를 당한 것은 그의 욕구에 적중된 것이라 조정에서 경리를 위하여 변무하려고 하면 이 일은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니 무의종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과도에게 정문하려고 하면 앞에 자기 이름 쓰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매번 원임 대신을 먼저 쓰게 하였으니 그 마음은 정응태를 거스릴까 염려해 그런 것입니다. 오직 화친을 주장하는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으므로 직무를 담당한 지 6, 7년 동안 그가 경영하고 조처한 것이 대부분 유명무실하였고 다만 문자나 짓는 것으로 그날의 책임을 떼었으며 남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멋대로 고집을 부려 하는 일마다 정치를 해치는 짓만 했습니다. 훈련도감을 막거나 군무를 채철하면서도 소고 장미의 법과 선봉 차관의 설을 주장하여 폐단을 만들고 그를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며 불같은 호령으로 절도 없이 징수하여 끝내 백성들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게 하고 촌락이 텅 비게 하였으니 피해가 가축에게까지 미쳐 모든 존재가 하나도 안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원망은 위로 돌아가게 하고 이권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돌렸으니 성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자기를 위하는 계책에는 성실하고 국가를 위하는 계책에는 성실하지 못하단 말입니까? 관작을 멋대로 남발하여 선심을 쓰고 은혜를 갚기도 하였으며 자기의 신복들을 내외에 포진시켰습니다. 각전의 여러 장수와 크고 작은 군업에는 반드시 친척 중에서 친한 자를 임명하여 보냈고 참 하관을 승진시켜 줄 때는 자격이 수령을 감당할 만하다고 하였지만 반은 시골에 친한 사람들이었으며 서리에의 비천한 자를 발탁할 때는 둔전을 지키는 관리를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그의 모두가 자신에게 아첨하는 추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냇물과 선물꾸러미가 남모르게 오가니 비루한 일은 말을 하자면 지극히 추할 뿐입니다. 광주의 사전에 백성들을 시켜 경작하고 단양의 신장에 포망한 자들을 소집하였으며 안동의 구제는 기름진 땅을 많이 점령하였는데도 부역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사 정사호가 그 가호에 부역을 시키려고 하자 남몰래 친한 자를 시켜 남쪽 지방으로 좌천시켰으니 식자들은 모두 침뱉고 욕하였습니다. 이는 성룡의 주의상의 대리학인데 지난번 중국에 사신 가는 것을 회피한 일로 약간의 견책을 받았으나 다만 정승만을 채직시켰으니 어떻게 그의 주의를 징계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사과하겠습니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사과하겠습니까? 나머지 위세가 아직까지 지성함으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시비가 밝혀지지 않고 공론이 시행되지 않으니 우일의 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삭탈 관작시켜 조야의 울분은 조금이나마 쾌하게 하소서. 사음부지병 이흘은 그의 친동생인 이협이 임홍학의 반란에 연루되어 죽었으니 중요한 사음부의 직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론이 온당치 않게 여기니 재직시키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찌 그렇게까지야 하였겠는가. 전해들은 말은 반드시 모두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미 채직시킨 대신을 다시 논할 필요 없다. 이흘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수령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래 내리며 어떤 때에 뽑았는가? 정원은 조사의 아래라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수령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라고 한 것은 지난 을미년의 조강에서 조아이정 김응남이 아래 내리고 비변사에서 뽑았습니다. 하자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래기를 풍원부원군 유성룡은 본래 재치있고 언변이 뛰어난 자질로서 문필의 하찮은 기회로 수식하여 오랫동안 국정을 전담하고 조정의 권력을 마음대로 농락하여 국가를 그르치고 백성을 병들게 한 죄는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당초 개4년과 가보년에 외적의 기세가 약간 퇴축하고 양호가 온전하였으니 만약 그때의 지성으로 중국에 호소하여 군사 군량을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병력을 수습하여 한결같이 외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보복하는 것으로 마음을 썼다면 중흥의 업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김이설을 주창하여 마침내 강화의 발판을 만들어 인심이 해이해지게 하고 국세를 부진케 하여 오늘날의 혼란에 이르게 하였으니
중요의 인심이 누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조차할 때는 편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허비를 꾸미어 백성들의 힘을 낭비하였습니다. 외란 이후 7년 동안 시행한 것은 모두 착실한 일이 아니었고 더구나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를 좋아하고 소인들을 신임하여 간사한 무리들이 지방과 서울에 퍼져 있어 백성들을 괴롭힌 저는 이루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인심이 흩어지고 국사가 나날이 위급한데도 권세가 튼튼하고 기세가 등등하므로 주야가 입을 다함으로 성명께서 그런 소문을 듣지 못하니 공론이 울분을 느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신이 이러한 죄를 짓고서도 하루라도 관작을 보존할 수 없으니 삭탈 관작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찌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전애들은 말이 모두가 사실일 수는 없으며 이미 채직시킨 대신을 다시 논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6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정주사의 접반사 백유함이 치게 하였다. 주사가 충주에 도착하여 지공이 부실하다고 매우 노하여 충청 감사의 종사인 송영구를 곤장 15판을 쳤고 문경현에 이르자 인부가 모두 도망치니 주사가 더욱 성을 내어 연기현감 이문빈과 문경현감 홍함을 잡아들여 가마를 매게 하고 비로소 출발하였습니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6일 장려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행호군 이충원이 동제독의 접반사로 내려갔는데 그의 노모는 현재 나이 88세로 독자인 중원만을 의지하고 있고 가세가 창한한데 오래도록 복록을 받지 못해 장착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딱합니다. 중원은 또한 전일 호종한 공로가 있으니 죽게 된 그의 노모를 조정해서 가엾게 여겨 해사로 하여금 특별히 제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의 노모가 이처럼 나이가 많고 또 독자라고 하니 불러올리고 대체할 수는 없는가? 요령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6일 장류 6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이 중원은 독자로서 오랫동안 먼 지역에 나가 있으니 모자간의 정리가 과연 절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경의 반열에 합당한 사람이 전혀 없으니 형편상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그대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교하기를 그의 노무는 나이가 매우 많고 그는 독자라고 하며 또 내려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개차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경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가선의 바늘에 있는 사람으로 가함시켜 보내더라도 무엇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6일 정류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한말에 군중에 상이 없으면 군사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장수가 행군할 때 많은 은을 가지고 가서 작은 공로만 있어도 즉시 군사들 앞에서 내어주어 군공을 격려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용병한 지 이미 오래되어 국가의 재정이 당진되었으므로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다만 공명천만 주곤 하여 혹 한 잔술의 가침도 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은 형편이 그러한 것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평소에는 납의, 지의, 구피 등 물건으로 군사의 마음을 위로했는데 지금 모두 거행할 수 없으니 만약 은 수십냥으로 목과 삼승포 등 물건을 사서 의복 수십 벌을 만들어 선전관으로 하여금 도 원수에게 줘. 만약 먼저 성에 오르고 힘써 싸운 자가 있을 때 즉시 군사들 앞에서 나누어주게 하면 또한 용기를 북돋는 자료가 될 것이다고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린이 답하였다. 논한 바가 너무 지나치다. 이 같은 때에 시끄럽게 논해서는 안 된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7일 모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련히 답하였다. 논한 바가 어찌 모두 사실이겠는가? 이미 재직시킨 대신을 추론할 수 없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뢰니 정원의 전교하기라. 양사의 기사에 9년을 날마다 내쫓았다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며 간사한 무리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누구를 지적하여 말한 것인가 물어보아 아뢰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신복을 포진했다고 하고 조아와 은견이라고 한 것은 또한 누구를 지적하여 말한 것인가? 아울러 아래라 하고 양사에 답하기를. 논한 바가 너무 지나치다. 이미 재직시킨 대신을 어떻게 삭탈 관작까지 하겠는가 연호하지 않는다. 들은 일은 내일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장학원 정 김의원은 모상을 당하여 그의 연은 안악에 있는데 이천의 처가에 물러가 있으면서 거처와 음식을 평상인과 같이 하고 3년 안에 한 번도 가서 곡을 하지 않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지어 비판하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제기를 당하자 집에서 탈북하고 곧바로 서울로 와서 전조에 종사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되었는데도 귀성하지 않으니 이륜을 무너뜨리고 사대부의 채무를 욕되게 함이 극심합니다. 여론이 몹시 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유성룡을 파직시키라 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에 대해 잇따라 아뢰니 유성룡을 파직시키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서계하기를. 이른바 간사한무리와 신복이란 사람은 김수, 허성, 정경세, 최관, 김순명, 조정립 등이고 이른바 군현과 정사는 화친하는 의논에 따르지 않고 공론을 부지하다가 그들에게 배척당한 자들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9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서계하기를. 이른바 조아와 은견은 간원의 서계한 것과 같고 또 정혹이 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이 부지학 정광적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전 부원군 유성룡은 본래 말만 앞세우는 자질에다 문필을 기예로 수식하여 쓸만한 자격도 아니고 시무에도 어두워 임금이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오래도록 정권을 잡았지만 그의 행동과 처사가 대부분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 행사의 대략을 들어 말하겠습니다. 동서 분당의 화는 이미 사림의 불행한 일이었는데 남이나 북인이 하는 말이 또 세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조정에 있는 신하가 사로 인하여 공을 해친 죄인이 차마 성명께 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룡은 대신으로서 그것을 진정시키고 조화시키는 책임이 있으니 마땅히 전의를 징계하고
후위를 경계하여 마음을 합쳐 개선을 도모하여 남은 사료들과 화합하여 조정을 시끄럽게 하고 의논이 분열되게 하여 서로의 괴리가 갈수록 심해져 지금까지 그치지 않게 하였으니 이런 성령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는 의논이 국가를 그르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적에게 언젠가는 기어이 갚아야 할 원한이 있으므로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변고가 생긴 후에 즉시 자강지책을 세워 군량을 준비하고 급히 중국 군사를 요청해서 합세하여 외적을 토벌했다면 국사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기미의 말은 먼저 주창하여 바로 강화의 발판을 만들어 끝내 장수와 군졸이 해이해지고 임금의 위엄이 떨쳐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성령의 본심이었겠습니까? 이해만을 따지는 생각이 한번 그 마음에 바라자 장구하고 원대한 계책은 없이 목전의 안일만을 따라 스스로 국가를 그르친 죄에 빠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처리할 때는 자기의 소견만을 고집하고 문필로 수식하여 거칠애로 끝나고 말았으며 호령을 바라는 것은 사정과 동떨어졌습니다. 산성과 포루를 설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형의 편도를 분간하지 않고 사세히 난이도 헤아리지 않고서 일시에 독촉하기를 성화가 차였으므로 공사가 부실하여 사방에 수축해 놓은 것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지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장미소고의 법은 전적으로 군량을 위해서인데 평상시 곡물의 값을 난리를 겪은 뒤에 판출하게 하니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어찌 공공하지 않겠습니까? 공사천에 부역할 사람들은 모두 단속하는 문서에 올리고 빈번하게 징발하니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아예 살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저 이 몇 가지의 실정을 추구해보면 혹은 공적인 과실에 돌릴 수 있지만 그 만류의 패단은 모두 국가의 근본을 손상시키고 크게 민심을 잃은 차사이니 국사를 담당하여 이를 그르친 죄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양사에서 삭탈 관작시키자고 청한 것은 실로 공론이 격렬하게 일어난 데서 나온 것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석히 유엄을 내리소서 하니 이미 파직시켰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1일 에멘 두 번째 기사 경상 조합용사 성윤문이 치게 하기를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관백이 7월 17일 병으로 죽자 덕청 가강이란 대장이 국사를 다스리면서 이곳에 온 외장들의 처자를 모두 붙잡아 가두고 모반하지 못하게 하고 두세 번 사람을 보내어 가등청정 등을 소환하였으며 청정이 이달 내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도망쳐 돌아온 자가 말하기를 관백이 7월 초에 병으로 죽고 8살 먹은 자식은 어려서 국사를 다스리지 못하니 이야사란 외장이 호령을 내리면 청정의 육촌인 가등창은 청정을 소환하는 일로 빈 배 50첩을 거느리고 나왔다. 지금 도산의 외적의 집을 부수어 밥을 지어 먹고 날마다 짐을 뿌리고 있는데 군량과 전마의 3분의 1은 이미 일본으로 실어 갔으며 잡곡 창고는 수송해 가지 못하고 흙으로 문을 발랐다고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1일 에멘 세 번째 기사 남이신이 군문 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서로의 당 보수가 붉은 깃발을 들고 아문에 달려와 말하기를 이달 19일 4시에 대군이 외교를 공격하여 외적의 무리가 배를 타고 도망칠 무렵 수군이 중도를 차단해 죽이고 외적의 배 50여 척을 불태웠습니다. 심안도로 와서 구원하다가 우리 군사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당 보수는
안으로 들어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 그간의 곡절을 상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말한 바로 인하여 먼저 아랍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지평 구 의강이 와서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아뢰니 이미 하유하였으므로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이미 파직시켰다. 어찌 삭탈 관작까지 해야겠는가?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강계부사 강차는 본래 무력이었고 또 신병이 있어 전일 황해병사가 되었을 때 일처리를 잘못하여 술에 만취하여 지나친 형벌을 내렸으므로 황해도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관방의 중한 지역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가선의 중한 가자를 제수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론이 매우 온당치 못하게 여기니 재직을 명하소서. 승정원과 홍문관의 직책은 일반 부서와 비할 바가 없습니다. 승정원 우승지 최관과 홍문관 교리 김순명은 이미 음사한 무리라고 논의되었으므로 결코 그대로 본직에 있기 어렵습니다. 재직시키도록 명하소서. 승정원 동부승지 송일은 출신하기 3년 전에 정직에 제수되어 갑작스레 승진된 것으로 노나에 개정하였는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당상관의 반열에 올랐으니 정체의 전도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이덕경이 측에 하기를 금월 19일 4시에 예교의 외적이 모두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후 제독이 그 성으로 달려 들어가니 성 중에는 다만 우리나라 사람 3명과 오마 4필만 있었습니다. 남해의 대이양에서 진동하는 대포 소리가 멀리 들렸는데 이는 반드시 수군이 접전하는 소리인 듯 하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3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금문도감이 아뢰기를 세루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한 곳에서 승리한 예와는 다르다고 하여 군문과 중군이 모두 상께 아뢰어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망년된 생각으로는 상께서 치함이 있어야 할 듯한데 어젯밤에 중군이 하인을 시켜 역관에게 말하기를 세로의 보고가 모두 외적이 이미 도망갔다 하였다. 요즘 노약께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아는가? 앞으로 처리할 일이 또한 매우 중요하니 국왕은 마땅히 찾아와 살해해야 한다. 너희들은 적반 매신에게 차례로 고하라고 하였다 합니다. 방금 들으니 여러 장수가 모두 길복을 입고 들어가 할애하려고 하며 또 신들에게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23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삼가 군문의 당 보수가 전한 것과 도 원수 등의 장계를 보니 유 제독이 끝내 이를 거르쳐 외적을 놓아주고 토벌하지 않은 작태가 극히 분합니다. 진 도독이 바다의 중로를 차단하여 동격하려고 하다가 또한 유 제독에게 제지당하여 바다의 길을 열어놓아 형적이 모두 돌아가도록 하였으니 더욱 분합니다. 유 제독이 중간에서 멋대로 농간을 부려 도리어 자기가 공로가 있다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장수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여 모든 사정을 사실대로 고하지 못하니 후일 무궁한 화가 반드시 이로 인해 생길 것입니다. 지금 군문 앞에서 다만 준례에 따라 치하한다면
유제독이 인지를 보내고 고위로 적을 놓아보낸 실정을 끝내 밝힐 수 없게 되어 그의 과실을 가리워주고 말 것이니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신들은 몹시 원통함을 견딜 수 없어 감히 이렇게 어리석은 소견을 진달합니다. 중대한 일이니 대신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